안녕하세요. 방정문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돌아오는 시즌,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수 아닌 이제 놓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이제 놓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올 때도 어디 가서 배웠고, 어디 가서 배웠고, 어디 샵에서 배웠고, 뭐 배워서 왔는데, 실력은 계속 프로그 보게만 2, 3년째 타고 있는 거죠. 네. 시작하면 다시 A자 타고 있고, 왜 선생님 저희는 A자만 타고 있죠?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선택의 오류를 좀 많이 하셔서 시즌을 좀, 예, 원하신 목표를 못 가지신 분들 많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레벨 1 이상, 그 이제 카빙을 조금 이제 타시려고 하시는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신체 능력을 좀 잘 알고 신체에 맞는 기술들을 조금 단계별로 좀 하시면 원하는 대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그 누구 데몬이 타는 것처럼 똑같이 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복사, 카피만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망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는 기술인들 불구하고 그 형태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지나면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사실 실력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이래서 좋은 트레이닝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트레이닝이 10명한테 다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효과적인 트레이닝들을 찾아드리는 게 지도자가 좀 잘 잡아줘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닝은 무조건 좋으니까 이 트레이닝 무조건 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의식, 그리고 내가 무조건 이거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 같은 의식이 좀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그런 상급자분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영상들, 훈련들 이런 거를 토대로 잘 골라내는 좀 작업을 좀 하시면 충분히 효과 있게끔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의 어떤 표현을 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물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선구자가 되는 게 맞지만 어떤 용어를 막 계속 파헤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논문처럼 막 이렇게 파헤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어원들은. 왜냐면 그거를 어원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를 찾아서 이제 보통 실행하는 게 많으니까. 저 역시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원을 정확하게 대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도 딱 이게 뭡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 뜻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알고 있는 거지 그 뜻을 사실 알지를 못해요, 잘. 근데 스나우 플라우터는 제가 배웠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 뭐 사실 슈템, 스템도 이런 것도 단어를 찾아봐야지 그 의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유래를 볼 수 있지 왜 슈템이라고 하는지 스템이라고 하는지 사실 이게 그거를 찾아갈 생각은 사실 잘 안 하게 되죠.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살 때 스킬 처음 탔고, 그때 처음 이제 스킬 신고 이제 스킬 강사로 시작을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점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억해요. A자를 처음 탔을 때, A자를 했을 때 그 못했던 느낌, 이거를 이제 성숙되어 있으니까, 그 기억을 다 이렇게 잔잔하게 잔상들이 남아있어요. 아, 그때 내가 뭐, 목장갑을 끼고 A자를 탔지. 그때 뭐 비닐도 없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성숙되어 있으니까 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을 때 이걸 연습했었지.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가르쳤을 때 강사분들이 요 시점에는 요게 부족하실 거야. 라는 이제 예상이 돼요. 그 시기를 똑같이 겪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너무 어렸을 때 스키를 탔던 선수들은 물론 스키를 잘 타지만 가끔 몇 분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런 대답을 지금같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눈 떠보니 그냥 카빈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너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4살, 5살, 7살 이럴 때는. 근데 보통, 지금도 아시다시피 1, 2년 타면은 보통 카빙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초등학생 되면.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많이 없는 거예요. 내가 A자에서 카빙을 타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러니까 조금이 이제 기억이 많이 세세하게 어른이, 그러니까 저희처럼 20살 때 시작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게 이제 많이 좀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감대 형성이 좀 잘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게 저의 이제 티칭 장점이고,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충을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4년 정도는 평균 보셔야 레벨 3 정도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3, 4년 정도를 해야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알아요, 사실. 그냥 단순히, 근데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시고 보통 하는 게 이제 시즌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타는 걸로 한 시즌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세 시즌을 해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탄다라는 체감을 갖고 타는 거기 때문에 3년 정도 했어야. 네. 그래서 그 정도 3년 정도 최소 해야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알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스타일이 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 다른 거 찾아도 상관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1, 2년 가지고는 사실 이걸 다 받아들였다 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간. 근데 평상시에 같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한 3, 4년 정도는 최소 3년은 같이 타셔야 실력도 늘고. 왜냐면 그 스타일대로 쭉 가고 혼란이 없어요. 조금 재미있게 타시려면 상무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타는 거를 좀 많이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누구 스타일이 좋고 어떤 요즘에 어떤 스타일의 추세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따라가면서 재밌게 타시고 자격증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 자격증 스트레스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하게 타시면서 요즘 추세가 어떻더라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면서 네 이런 스타일도 타보고 저런 스타일도 타보고 하면서 조금 요즘 추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스키를 타고 있나 이런 추세에 따라가면서 좀 타시면은 좀 재밌게 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울여서 타야 되고 서서 타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뭐 레이싱처럼 이렇게 다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타? 라는 이렇게 이질감이 있어서 자꾸 야, 너 뭐야? 이렇게라고 이제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흘러가는 요즘 추세의 분위기를 좀 따라서 좀 더 그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즐겁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굳이 그렇게 선이 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자격증을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채점 포인트에 맞게끔 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자격증이 안 딴다고 해서 뭐 그냥 안전하게 원하는 스타일대로 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즘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자기도 본인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정보만 알고 있어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그렇게 분리가 되는 상태는 요즘 시대의 정보력이 못 따라갔을 때 보통 많이 그러고 아니 너무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거나 그런 스타일에서 이제 보통 얘기 대화를 하다가 보통 거기서 이제 막 의견이 충돌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요즘 시대에 정보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뭐 재밌게 즐겁게 대화하면서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꼭 맞진 않아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고 그러니까 중경에서 타는 게 가장 뭐 퍼펙트 하고요. 후경에서 타는 경우는 뭐 일단은 앞에 스키가 보통 이제 눈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일반 스키어들은 이제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자세를 잡으면 스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뒤로 타면 스키가 약간 이렇게 수상 스키처럼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약간 뒤에서 뒤꿈치 쪽으로 타세요라고 해서 좀 쉽게 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 굳이 후경으로 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요령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 아니면 이런 설질에서 이 정도 파우더일 때는 조금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조금 몸을 뒤쪽으로 타고 타세요라는 이런 것들. 일단 스키도 보통 뭐 파우더 스키를 타면은 사실 그냥 타도 상관없어요. 예, 앞으로 해도 상관없고 앞에가 넓고 중간에서 센터가 넓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스키 그냥 알파인 스키로 타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일부러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띄우라고. 왜냐면 앞에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말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파우더는 후경으로 타야 되는 게 마치 뭐 정답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돈을 목적으로 이제 데몬스트레이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희 이제 코치들도 그렇고 항상 이제 저도 이제 교육할 때 얘기하는 게 데몬스트레이터가 됐다고 해서 돈을 버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여기는. 네, 데몬이 돼도 본인이 더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데몬스트레이터 딱 달았다고 나 이제 데몬스트레이터 됐으니까 이제 돈 벌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데몬스트레이터가 돼도 돈을 못 벌어요. 그건 진짜 장난합니다. 네, 그래서 돈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재밌어서 스키가 타서 그게 타이틀이 이렇게 가져져야지 그게 더 오래 가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데몬스트를 빨리 타서 돈을 빨리 벌어서 나도 뭐 잘 쓰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스키가 재밌어서 쭉 오랫동안 평생 스키 타면서 이런 중간에 그런 어떤 경험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계수단보다는. 그 모습만 따라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레슨을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저 역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본 뼈대는 모두 다 똑같아요. 프로그 보겐을 타는 것처럼 프로그 자세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 뼈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어떤 스타일을 입히는 거지. 근데 그 뼈대가 보통 만들지 않고 그 스타일만 따라가는 거죠. 그 모양만 만들기 바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가 없으니까 이 뼈대가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 스타일들이 자꾸. 그것도 따라하지도 못하고 더 스타일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스타일도 모르겠고 내 신체에 맞는 활주도 모르겠고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기본 뼈대가 튼튼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입혀가는 게 우선. 근데 본인의 스타일을 먼저 찾고 뼈대를 가져가려면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줘도. 그래서 기본 뼈대를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지도자분들이 좀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잘 이유가 겨울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카빙을 탈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기술을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그 기초가 잘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비중이. 그래서 많이들 하다가 그냥 될 것 같은데 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 여유가 있으면 더 기초부터 잡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뼈대를 시간을 만약에 8주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목표가 상대방의 목표가 나는 쇼턴 이후 아니면 나는 이제 카빙 입문 이후라고 했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뛸 수밖에 없어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한 그래서 건너뛰는 거죠. 계단식으로. 근데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우리가 지금 요 시즌에는 여기까지 갈 건데 그 동안에 이 비중을 기초에 대한 비중을 이만큼을 쓸 겁니다. 몇 월까지 뭐 1월 초까지 기초만 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8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초에 그만큼 썼을 때 그 나머지의 기간에서 결과는 더 좋으면 좋았지 사실 더 적진 않아요. 왜냐면 타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걸 했을 때 이제 스키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배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장 실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그 지금 배웠던 게 그 다음 시즌 중반쯤 돼야 그 실력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워야 축적이 되는 거라서 지금 한 시즌에 만약에 그렇게 집중해서 배우시면 지금 실력이 생각보다 가시화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지만 그 다음 시즌에 이제 1월 중순쯤 되면은 그 작년에 했던 시즌에 연습했던 것들이 다 몸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 이렇게 약간 퍼즐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력이 갑자기 뻥 하고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같이 네, 노력을 해야지만 정말 성과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되고 근데 스키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네, 저 역시도 계속 꾸준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연습을 트레이닝을 해서 계속 굴곡이 있다가 한순간에 이 느낌을 찾아서 올라가는 네, 그리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보통 겨울에 하나에서 두 가지 느낌만 찾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즌은 성적이 올라가요. 저 역시도 올 시즌은 하나에서 두 가지 스타일만 딱 집어서 그것만 집중하자. 뭐 기울기면 기울기 아니면 뭐 낮은 포지션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 해서 그 두 가지 포커스를 딱 맞췄을 때 겨울에 좋은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계단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내가 뭐 카빙을 탈 때 자세를 좀 낮추고 싶어. 나는 이런 목적을 하나 갖고 탔을 때 그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나 카빙 잘 타고 싶어. 라고 하는 거랑 낮은 자세를 갖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낮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배움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레슨을 할 때도 어떤 스타일, 어떻게 뭘 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저는 뭐 박내물이처럼 좀 몸 좀 펴지고 서서 좀 이렇게 좀 기울고 좀 편하게 좀 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편한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싶다. 근데 카빙도 잘 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편하게 타기 위해서의 어떤 포지션을, 자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찰흙처럼. 그 자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거의 반을 투자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찝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그냥 스키 잘 타고 싶다. 뭐 이왕이면 뭐 상급자에서 그냥 쇼턴 한번 타고 싶다. 이런 건 사실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조금씩 그 요령만 알려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도할 때는 급사면에서 쇼턴이 됐어요. 가르쳐줘서. 근데 다음날 혼자 와서 탔더니 계속 흘러가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원포인트의 단점인 거예요. 원포인트 레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잠깐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되게 어떤 MSG 같은 맛을 줘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게 왜 안 되지? 스트레스 받고 다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그 자리를 못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근데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서 그 시즌을 다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한 번의 피드백으로. 근데 그건 사실 잠깐의 효과고, 예, 그게 몸에 배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운동 스포츠는 뭐 스키도 골프도 여러 가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이거는 좋은 활동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잘 타야지라는 의지는 좋지만 잘 타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 스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걸 단순히 지금 단순히 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거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오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천천히 두시고 내가 타다 보면 실력이 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스키를 접하셨으면 훨씬 더 여유롭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스키를 타시지 않을까. 근데 보통 대부분은 지금 당장 내가 나를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오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시즌에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고 다치지 않는 시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